자, 오늘은 NCS에서 출제는 자주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습했던 수열이라는 말은 등장을 안 해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나열된 수의 규칙을 수축할 때 몇 지항에는 뭐가 나타나겠는가, 숫자가 어떤 숫자는 또 몇 지항이 나타나겠는가 해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학습했던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또 뭐 여러 가지 수열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첫 항은 2를 더하고 그 다음은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나열된 수의 규칙을 추측할 적에는 인접한 항과의 차이를 먼저 그 알아내는 것이 실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지금 수열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3하고 3하고 차이가 얼마예요? 6을 더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3에서 3을 빼면 이렇게 되니까 숫자가 좀 마이너스 3은 이상하긴 하지만 빼보니까 6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한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6을 계속 더해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플러스 6을 계속 이렇게 6을 더해갔으니까 차이가 6을 계속 더해갔다 해서 우리는 한자로 이런 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등차, 차이가 같다 이거예요. 똑같은 수를 더해갔거나 똑같은 수를 뺐거나 한 것도 둘 다 등차 수열인 것이에요. 근데 등차 수열은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등차 수열 시간에 학습을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첫 A에는 이 부분은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n-1t라는 이러한 공식, n번째 항은 이게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잠깐만 설명하면, 첫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그러겠습니다. 3, 5, 7, 9 이렇게 계속 2를 더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첫째 항이 3이니까 3에다가 얼마를 더했어? 2를 한 번 더했잖아요. 얘는 또 2를 몇 번 더했어요? 2번 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M가 첫 번째 항에는 죄송합니다. 3, 5, 7, 9.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첫 번째 항인데 만약에 일정한 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라고 놓자고요. 여러분, 여긴 D를 몇 번 더했어요? 한 번. 여는 또 이 차이가 나니까 D가 몇 개예요? 두 개가 되니까 A 플러스 2D. 그 다음에는요. A 플러스 3D가 되는데 보세요. 이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잖아요. 넷째 항. 그래서 그러면 n번째 항은 초항은 안 더하기 때문에 n번째 항은 뭐예요? A하고 어떻게 D를 갖다가 n-1D를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NCS에서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학습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등차 수열의 10항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A 플러스 9D가 생각이 나야 돼요. 20항 그러면 얼마? A 플러스 19D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와 같이 보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고? A에는 A 플러스 n-1D가 되죠. 그죠? 첫째 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3. n-1은 뭐 손댈 수 없는 거. D가 얼마예요? 6을 계속 더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항인데 이 일반항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열된 수의 규칙을 할 때 110일이잖아요. 이게 110일이 되는 n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계산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6n 마이너스 6은 110일. 그러면 6n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니까 넘어가니까 110일에다가 플러스 9라니까 120이 되네. 6n은 120. 그러면 뭐예요? n은 20. 20번째 항에 110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하면은 공식 모른다 그래도 여기다 계속 날이 새도록 하면 되죠.
아, 6을 더해가고 27, 그 다음에 또 33을 더하고 계속 하다 보면 몇 번째? 20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근데 출제 위원이 어떻게 해요? 20번째가 아니라 100번째는 무슨 항이 나타나겠는가? 이러면 날 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그 일반항 공식 정도는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 우리가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첫째 항을 A1, A2, A3, A4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n번째 항이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자, 뒷항에서 앞항을 마이너스 85에서 얼마를 마이너스 88을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네. 그럼 여기다가 계속 3을 더해 갔다는 거네요. 그죠? 계속 3을 더해 갔으니까 역시 등차 수열이 되니까 일반항은 처음으로 양수가 그럼 일반항을 먼저 구해 보시자고요.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t가 되죠. 그죠? a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88,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 n은 구하는 거니까 n은 미지수고 t가 얼마예요? 3.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해보니까 3n 마이너스 9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양수, 처음으로 양수가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보다 0보다 크면 되겠죠. 3n은 얼마? 91. 30 곱하면은 90이니까 n은 어떻게 돼요? 잘은 모르지만 30점 땡땡땡땡 이렇게 되니까 n은 뭐예요?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요. 항이니까. 그러니까 n은 3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원리학계에 대해서 단리법, 복리법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근데 뭐 이제 돈놀이 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단리법하고 복리법 이러한 부분들을 그 학습하기 전에 원래 이거를 먼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시간에 한 건 우리가 등차 수열이었어요. 차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건 차이를 뺄 수가 없네. 그죠? 루트 2 무리수가 나오니까. 이때는 혹시 곱이 아닌 거. 우리는 수열을 크게 둘로 나뉘라고 그러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공부할 적에는 잡수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즘 뭐 잡놈 이러면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수열을 여러분들이 뭐 시그마라든지 이런 거는 NCS에서 출제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 학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육안으로 보이는 거. 일정한 어떻게 보면 첫 항은 1 더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고 3 더하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등차나 등비 수열은 아니지만 우리가 육안에 보이죠. 근데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도 보이고 등비 수열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뭐 물가가 2년 사이에 2배가 올랐대요. 그러면 평균 얼마가 올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도가 있고 1차 연도, 2차 연도 여기에서 만약에 A배가 오르고 이게 A배가 올랐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A 제곱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A 제곱이 몇 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A는 뭐가 돼요? 루트 2. 우리가 2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내년에서 물가가 2년 동안 2배가 올랐다 그러면 평균 루트 2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등비 수열이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네요. 자, 일정한 루트 2를 갖다가 계속 곱해 갔어요. 그죠? 이거는 루트 2를 이렇게 계속 곱해 갔으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지만 그래서 등비 수열은 AN은 뭐예요? AR의 n-1 제곱. 등차 수열을 해서 우리 했었던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2서부터 시작해서 3을 곱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6,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5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초항이야. 첫째 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했어요?
R 3을 곱했는데 아까 3을 R이라고 쳐. 한 번 곱해서. 이거는 몇 번 곱했어요? 두 번 곱했어. 그러면 이거는요. 근데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은 뭐에다? A에다가 R을 몇 번 곱했어요? 하나, 둘, 세 번 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은 A, 만약에 10번째 항 그러면 뭐예요? AR 9제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렇게 얘기했었죠. 등차 수열에서 10항 그러면 A 플러스 9D가 생각이 나야 되고, 뭐 20항 그러면 A 플러스 19D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10항 그러면 뭐가 AR의 9제곱, 20항 그러면 AR의 19제곱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해서 일반항을 AN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R의 n-1제곱인데 첫째 항 나왔어요. 루트 2. 그 다음에 R이 뭐예요? 루트 2를 계속 곱해갔죠. 그 다음에 n-1. 자, 우리가 이거 알고 있죠? A의 m제곱 곱하기 AN제곱은 A의 n 플러스 n제곱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 n-1.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루트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이 루트 2의 n제곱인데 나열된 수의 규칙을 볼 때 20번째 그러면 뭐야? 20항을 구하는 거니까 루트 2의 20. 자, 여기서 루트 2를 갖다가 제곱을 하고 다시 그거를 10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별거는 아니지만 이거 있죠. A의 M 곱하기 A의 N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지만 A의 M제곱의 괄호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라는 거. 요거 알고 계시죠? 한번 다시 정리할까요? 자, 2의 세제곱의 4제곱이다 그러면, 자, 2의 4제곱 하면 2를 4번 곱해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의 세제곱의 4제곱은 2의 세제곱을 4번 곱해간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다 더하니까 12가 되니까 결국 A의 M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연이율 5%의 복리로 매년 초에 50만 원씩 적립하면 고등학교를 아유 못하네요. 졸업할 때의 총립은 졸업할 때면 졸업 그렇게 오타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선생님이 이거 좀 고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졸업할 때의 적립 총액은 얼마냐 이랬는데 뭐야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 앞에 이거 잘 모르면 앞에 내용 바로 전 단원 학습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겠습니다. 적립 총액을 같이 썸 S라고 놓는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R-1에 A의 R의 N-1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연초에 하는 거를 기수불, 연말에 보는 걸 기말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년 초니까 기수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50만 원하고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이자가 얼마야? 저기 적립하고는 좀 이자가 짜네요. 그죠? 보통 학교 예금 같은 건 7, 8% 주는데 그죠? 0.05 이렇게 되겠네. 이게 1학년 들어가 가지고 이게 몇 번을 붙게 돼요. 이자가 6번 붙잖아. 그 다음 2학년 때는 거는 1 플러스 0.05의 5제곱 쭉 하고,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붙은 건 얼마예요? 50하고 얼마? 1.05가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으니까 항이 6개인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첫째 항, 이걸 끝째 항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R이 얼마예요? 1.05잖아요. 그래서 1.05 마이너스 1 하고 초항이 얼마? 50에다가 곱하기 1.05. 그 다음에 R의 N. R이 뭐예요? 1.05죠. 1.05에 6번 이자가 붙어서 6개 항이죠. 근데 1.05는 당연히 줬을 거고요. 네, 여기 줬습니다. 1.34라고 줬으니까 50 곱하기 1.05 곱하기 1.34를 0.0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제가 할까요? 아니면 제가 이게 그 식이 틀리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 곱하기 1.05 곱하기 1.34.
0.05.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얼마입니까? 1.34에서 2를 빼면은 0.34죠. 그죠? 항상 이런 데서 틀려. 이렇게 된 거 일단 끝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계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5가 되는 거죠. 5가 되고 여기 100을 곱하면 105가 되나요? 50 곱하기 105. 저는 지금 숫자를 갖다 50만 원을 해서 끝 단위를 잘라버린 거예요. 나중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자, 곱하기 0.34. 이렇게 하니까 10이 되나요? 네, 10. 1050 곱하기 0.34. 그럼 어떻게 돼요? 34 곱하기 10.50이 105 곱하기 하나씩 하면 105, 3.4. 105 곱하기 3.4를 하면 되겠네. 그죠? 4, 5, 20. 4, 1은 4. 3, 5, 15. 3, 1은 3. 0, 7, 5, 3. 이게 만이죠. 만 50만 이렇게 했으니까 가만있어 봐. 공 하나 찍어야죠. 그거 찢어버리니까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 10만 357만 원을 죄송합니다. 졸업할 때 받게 되겠습니다. 예, 답이 357만 원 있나요? 예, 3번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율 10%. 여기는 이자 많이 주네요. 1년마다의 복리로 10만 원씩 적립을 하면 20년 후 연말에는 적립 총액이 대략 얼마가 되겠는가? 대략 얼마가 되겠는가 이랬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만 쓰겠습니다. 자, 연초에 불입을 하잖아요. 연초에. 어디 갔나? 자, 연초에 불입하니까 처음에 10만 원 그냥 단위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10만 원하고 이율이 뭐예요? 10%니까 1 더하기 0.1이니까 1.1로 그냥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0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이자가 20번 붙어요. 그 다음 거는, 그 다음에 2년 차에 된 거는 1.1 곱하기 19제곱. 근데 맨 마지막에 본 거 있을 거 아니야. 1년, 이제 타기 1년 전에 붙은 것도 연초에 1월 1일 날 납부를 해서 12월 30일 날 하니까 1년치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하루치가 빠지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10만 원 곱하기 그래서 1.1이 마지막에 되는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등기수열이죠. 1.1을 계속 거꾸로 보면 계속 곱해갔잖아요. 자, 그러면 등비설의 합의 공식에 의해서 S는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그러면 R은 얼마인가요? 1.1이었죠. 그죠? 왜? 지금 1.1을 계속 곱해가는 거 보이나요? 예, 그래서 1.1 한 번 더 쓸까요? 마이너스. 첫째 항이 이거를 보겠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1.1. 그 다음에 곱하기 R이 1.1에 몇 번이에요? 항이 20개였죠. 그죠? 그러니까 20개 마이너스 1. 자, 계산하겠습니다. 0.1.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10 곱하기 1.1이니까 11이네. 자, 그 다음에 1.1에 20제곱은 나와 있겠죠. 그죠? 여기. 오케이. 7.73이니까 7.73에서 2를 빼니까 6.73이 되나요? 6.73. 아래 위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얼마? 67.3. 11. 이걸 계산하면 673, 673, 3047, 740만 3천원. 7,400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제가 만원 단위에서 끝 단위로 그냥 만원으로 10만 원을 1하고 공을 5개를 써야 되는데 그냥 10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단위가 항상 여기 소수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만, 10만, 100만, 740만 3천 원을 여러분이 졸업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략 740만 원이라는데
740만 3천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NCS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그 원리학계하고 이런 관리복리법 계산하는 거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러한 부분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했으리라고 봐요. 왜? 약간의 어떠한 그 다른 부분은 보충을 하겠지만 이걸 갖다가 공식에 대입한 게 아니라 그 공식 앞에 있는 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그냥 잊어먹으세요. 왜? 문제를 푸는데 공식 쓰라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는 현장에서 기초 통계 능력과 뭐야 그 어, 통계 분석, 뭐 작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학습했던 내용이 아마 NCS 내용 중에서 가장 난해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난해했던 만큼 점수 차를 벌릴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